저는 일단 잔주름이 좀 있고 피부에 모공도 좀 보이고 밝아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면 좋고.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용화의사 닥터제로원의 뷰티티키 이용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스킨 부스터를 딱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2탄, 바로 이 리프팅 레이저 편입니다. 스킨 부스터만큼이나 선택지가 다양한 리프팅 레이저를 완벽하게 비교 분석을 해드리고 또 나한테 맞는 이 리프팅 레이저가 어떤 건지 딱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요새 시중에 리프팅 레이저가 정말 많죠. 울세라, 써마지, 많은 분들이 들어봤던 레이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건데, 먼저 기전에 따라 레이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강도 집속 초음파 계통의 레이저가 있는데, 초음파 계통의 레이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울세라, 그 다음에 또 슈링크, 어떻게 보면 이 슈링크가 울세라의 가성비 버전이라고 보면 되세요. 그 다음으로 고주파 레이저가 있죠. 고주파 레이저도 정말 많아요. 요새 고주파 레이저는 써마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울써마지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울세라와 써마지를 합친 거죠. 써마지는 고주파 레이저 대표적인 레이저로 볼 수 있고, 거기 이외에도 인모드, 투페이스, 볼륨어, 그 외에도 요새 가장 핫한 레이저죠. 극초단파 리프팅 레이저가 있는데, 대체 극초단파가 뭐냐,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화장대를 이용한 레이저인데, 이게 또 요새 많이 하시는 온다 레이저죠. 여름철에 바디나 이런 데로도 아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크게 이 레이저 원리에 따라서 초음파 레이저, 고주파 레이저, 극초단파 레이저, 또 다른 방식의 레이저가 있는데, 이제 크게 이 세 가지로 레이저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게 작용 원리에 따라서 레이저를 분류를 해드렸는데, 이런 작용 원리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이 레이저가 반응을 해서 내 피부에 탄력을 주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초음파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막층이라고 하는 스마스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마스층이라는 곳에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리프팅 효과를 내는 건데, 어떤 원리냐면 돋보기를 이용해서 종이에다가 햇빛을 비춰서 돋보기를 타면 여기 종이가 타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 응고점을 만들어서 피부가 강한 열을 줘서 조직의 수축을 유도해서 피부를 위로 당기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써마지 인모드 툰페이스 같은 고주파 레이저가 아까 있었죠. 고주파는 좀 달라요. 고주파는 얕은 진피층까지만 들어가게 되고, 이 진피층에 열을 제공을 해서 가열을 함으로써 2층에서 콜라겐 제합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콜라겐을 유도를 시켜서 리프팅 효과를 나타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고주파 레이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진피를 자극하는 거죠. 고르게. 마지막으로 이 극초단파 레이저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깊숙이 열을 생성해서 리프팅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게 전자레인지 화장대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절대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정제된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이용해서 표피를 손상시키지 않고 진피와 피하지방층에만 집중적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콜라겐 섬유를 수축시키고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게 돼요. 그래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내는 거죠. 이 극초단파를 이용한 이 온다 레이저는 몸에 해롭거나 사실 그런 레이저는 절대 아닙니다. 고주파 레이저의 일종의 인모드와 기전은 조금은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피하지방을 자극을 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대체 이 레이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대 효과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이걸 자주 해야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울세라 슈링크 초음파 레이저는 아무래도 이런 레이저들이 피부의 근막층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지방층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근막을 자극하니까 리프팅이 되겠죠. 근데 부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지방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증 정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죠. 이 울세라가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슈링크가 초음파 레이저긴 한데 얘네를 둘이 한꺼번에 묶어서 하긴 좀 애매하고, 왜냐면 슈링크는 좀 덜 아파요. 슈링크가 한 5점 만점에서 한 2점 정도라고 하면, 울세라는 5점 만점에서 5점이죠. 아파요. 얘는 너무 아파서 못 받을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니세요. 충분히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정도 되면 되고, 시술 주기는 이런 레이저들이 샷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600샷 이상을 저희 권유를 드리고, 슈링크도 300샷을 하거나 그 이상을 하거나 하면 좋은데, 충분한 샷수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보통 울세라 600샷을 기준으로 하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슈링크 600샷을 했다고 하면은 1년에 한 3-4번 정도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써마지와 인모드, 볼륨어 같은 고주파 레이저는 뭐 얘도 당연히 리프팅 레이저니까 리프팅 효과 있겠죠. 리프팅 효과가 있겠죠. 얘는 원리상 지방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꺼진 부분을 채워준다고 하긴 하는데 그 효과는 약간은 미미하고, 대신 얘는 피부 결을 좋게 해요. 그 다음에 잔주름도 좋게 하고,
모공도 좋아지게 하고, 고주파 레이저의 원리 자체가 피부 진피층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리프팅도 효과가 있지만 피부 결이나 잔주름, 모공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통증 정도,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사실 이런 써마지 같은 레이저는 아픈 게 아니라 뜨거운 거거든요. 이 뜨거움이 과해지게 되면 통증으로 충분히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통증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 써마지만 놔두고 보면 울세라보다 좀 덜 아프다, 4점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나머지 레이저, 볼륨어나 이제 이런 애들은 어떠냐? 이런 애들은 크게 안 아프세요. 뭐 제가 볼 때 한 1점 정도? 시술 주기도 레이저마다 이게 샷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큰데, 써마지 600샷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면 좋고, 40대 이전 분들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려고 900샷도 많이 하세요. 다음으로 마이크로웨이브 극초단파 레이저, 온다 레이저가 있는데요. 온다 레이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프팅 레이저니까 당연히 리프팅이 되겠죠. 근데 얘의 장점은 뭐냐? 지방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얼굴에 살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처짐도 해결하고 싶으시면은 이 지방 감소 효과가 좋은 온다 레이저를 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중턱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통증 정도, 얘는 안 아파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안 아파서 마취 없이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술 주기는, 온다는 이제 보통 샷수가 아니라 에너지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8만 줄에서 12만 줄 정도를 기본으로 하는데, 8만 줄 정도를 했을 때 3회에서 5회 정도? 그런 차이점은 알겠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게 뭐냐 대체? 일단 제 얼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얼굴에 살이 많지는 않거든요. 살이 많지 않으니까 지방 감소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일단 잔주름이 좀 있고 피부에 모공도 좀 보이고 밝아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써마지, 이런 고주파 레이저를 하면 좋고, 근데 나는 지방은 여기만 많고 여기는 적다, 그러면 이런 레이저 하면 안 되냐?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적은 부위는 피해서 잘 디자인을 해서 지방이 많은 부위에 울세라 같은 초음파 레이저나 아니면 온다 같은 레이저, 이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부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결정을 하고 오세요. 대부분 나는 이런 레이저 할 거다.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고 시술의 결과물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뭐다? 내가 기본적인 이론은 알고 있대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신 후에 시술을 하시는 게 가장 나한테 적합한 리프팅 레이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표로 그려서 각각의 리프팅 레이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분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시술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나한테 맞는 레이저를 추천받을 수 있고 또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론 정도는 한번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맞춰 병원에 오셔가지고 시술 상담을 받으신 후에 레이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